다음으로는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드론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는 뉴스에서 많은 드론이라는 정보들을 접하고 생활을 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드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어떤 원격 조정기를 가지고 또는 미리 프로그램된 내용에 따라서 경로를 이동하는 자동 또는 반자동 형식의 비행장치를 우리는 드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긴 내용을 정리하면 비행장치인데 인간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비행장치를 우리는 드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드론은 이제 원격에서 조정이 필요 없도록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스스로 자체 환경을 판단을 해서 자율한 비행을 할 수 있는 무인 비행 장치까지도 우리는 드론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린 드론의 정의는 기본적인 정의이고 이 정의를 벗어나는 형태의 드론들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드론을 통해서 어떤 물품들을 이송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이 물품 대신에 사람을 실어서 운송을 해나가는 드론들도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을 만약에 실어서 운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인간이 탑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조금 위배가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첫 번째 정의에서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런 인간을 이송할 수 있는 드론의 경우에 이 탑승한 사람이 조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조건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탑승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탑승만 하고 있고 조종은 드론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하거나 아니면 원격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의로 둔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연구 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드론은 현재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용 및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드론들, 예를 들면은 적군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 비행에 활용하는 드론들,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뭐 촬영을 한다거나 항공 촬영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드론들, 아니면은 건설 분야, 물류 분야에서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드론들, 그리고 소방 방재 안전에서 불을 끌 때에 대량으로 공중에서 수화를 위한 어떤 약품들을 뿌려주는 드론들, 그리고 농업, 환경 관측 등에서 뭐 우리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들, 이런 드론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들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드론의 기본적인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드론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는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가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제어를 통해서 운항이 되어지고 있는 어떤 비행장치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외부에서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조종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인 구성 부분 중에서 통신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에서부터 원격에서 제어되어지는 제어 신호가 도착했을 때에 이 제어 신호에 따라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다시 변경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제어부가 존재할 것이고요. 이 제어부에 따라서,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서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 도는 속도가 달라진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동부, 모터를 주로 활용하겠죠. 이런 구동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즉 드론의 기본 구성은 통신부, 제어부, 구동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나뉘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드론의 기본 형상이 나타나 있고 수신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신기라는 부분이 송신기에서부터 전송되어지는 제어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통신부에서부터 받아들여진 신호를 제어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제어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측 하단의 네모 박스 부분, 이 부분이 제어 부분에 해당할 것이며, 이 제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환경 정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도달되는 송신기에서 도달되는 제어 정보들과 합쳐져서 보다 안전한 형태로의 비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좌측 부분에 나타나 있는 서버 모터 부분과 변속기 부분, 이 부분들은 구동부에 해당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날개에서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켜서 방향 제어와 착륙과 상승 그리고 회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우리는 이 비행기의 양력 차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이렇게 위쪽 부분은 유선형으로 생겨 있고 아래쪽 부분은 평평하게 생겨 가지고 이때 공기의 흐름이 달라져서 이 비행기가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비행기를 전진을 시키면서 앞, 뒤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동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비행기에서는 뒤로 오는 것은 없지만은 드론에서는 앞, 뒤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이렇게 회전하는 과정들이 존재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좌로 이동, 우로 이동,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그리고 착륙과 상승,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수 기능이죠. 이런 필수 기능들을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들, 역할들을 정의를 내려놨는데, 스로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이 드론의 상승과 하강을 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에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난 화살표 부분, 여우라고 하죠. 이 여우 부분에서는 드론을 좌회전과 우회전, 좌우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이 요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상에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게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피치라고 하죠. 이 피치에 따라서 전후진이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얼이라고 하는 부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화살표 부분이 회전하게 되어 있죠. 로얼. 이 로얼 부분에서 좌우 이동을 맡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로틀, 요, 피치, 로얼이라고 이렇게 용어 정리는 해 놓았지만은 이것이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드론에서는 4개의 날개에 달려 있는 이 프로펠러의
움직임을 가지고 스로틀과 요 피치와 롤을 모두 다 제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4개의 날개에 달려있는 프로펠러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움직임을 회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쪽에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4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4개의 프로펠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좌측 상단의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우측 상단의 프로펠러는 반시계 방향, 우측 하단의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 그리고 좌측 하단의 프로펠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4개의 프로펠러의 속도를 동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4개의 프로펠러의 속도를 다르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회전과 이동이 구현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4개의 속도를 동일하게 하면서 빨리 회전을 시킬 거냐, 천천히 회전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이 정의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동작들에 대한 프로펠러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상식적인 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선풍기, 집에 있는 선풍기들, 이 선풍기가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뿜어내고 있어요. 앞쪽으로. 선풍기에 머리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풍기가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이쪽으로 뿜어내고 있죠. 만약에 선풍기를 이렇게 눕혔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면은 이 선풍기의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뿜어내고 있겠죠. 아래쪽으로 뿜어내는데 이 아래쪽으로 뿜어내는 바람의 세기가 아주 강하게 되면은 바람의 힘에 못 이겨서 이 선풍기가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론의 기본 원리가 이러한 원리가 되겠죠. 자, 선풍기처럼 프로펠러가 아래쪽을 향하게 4개의 프로펠러가 아래쪽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 프로펠러를 강하게 돌리면 드론이 이렇게 떠오르게 될 거고, 약하게 돌리면은 이놈이 드론이 천천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4개의 프로펠러가 동일한 세기로 움직였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쪽에 2개의 프로펠러, 이쪽에 2개의 프로펠러, 4개의 프로펠러가 있을 때에 동일한 세기로 강하게 돌리면은 아래쪽에 있던 드론이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게 될 거고, 이것을 약하게 돌리면은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은 강하게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서 이쪽은 약하게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드론은 떠오르기는 떠오를 건데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게 될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도 자, 이렇게 기울어 버리게 되겠죠. 자, 이런 프로펠러 각각의 세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드론의 몸체 자체가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 회전을 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풍기 바람을 프로펠러를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바람,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 부채질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 부채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부채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바람이 이 방향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 생성된 바람이 우리의 몸에 가까이 다가와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게 되는데, 움직이면서 바람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가만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게 움직였다.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또 나왔을 거고,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부채가 이쪽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이렇게 생성되면은,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생성되게 되면은 부채는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아래쪽으로 바람을 생성시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어요. 어디가 될까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은 바람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쪽 편으로도 바람을 생성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반시계 방향의 회전에 의해서 이 자체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이쪽과 이쪽 아래쪽 두 군데로 생성이 되니까 이 물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런 상승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효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바람, 이 방향의 제어에 의해서 드론의 동작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로틀 기능. 아까 전에 스로틀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드론 조종기에 부착된 스틱을 가지고 제어를 했을 때에 상승을 하도록 할 거냐, 하강을 하도록 할 거냐,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상승과 하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켜주는데, 프로펠러의 바람 세기가, 아래쪽으로 내뿜는 바람 세기가 이 드론의 무게를 들어 올릴 만큼의 강한 바람을 내뿜게 되면은 이 드론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펠러의 바람 세기가 약한 바람으로 내뿜게 되면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하강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날개에 달려있는 프로펠러들을 모두 다 균일한 세기로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상승, 그리고 약하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하강,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드론의 기본적인 프로펠러 회전 방향은 A, B, C, D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현이 되어져 있죠. 이때 아까 전에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바람은 이쪽으로 발생이 될 거고, 바람이 이쪽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드론이 이쪽으로 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이 프로펠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면 바람이 이쪽으로 생성이 될 거고, 이 말은 드론은 이쪽으로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A와 B가 서로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A에서 회전하는 바람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드론을 이쪽으로 밀려고 할 거고, B에서 생성되는 바람은 이렇게 생성되면서 드론을 이쪽으로 밀려고 할 거고,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쇄가 되지 않는 바람은 아래쪽으로 내뿜고 있는 바람. 이 바람 자체는 상쇄가 되지 않고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위로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거고, 좌우로의 회전이나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해당하는 바람들은 서로 상쇄가 되어 버리고 아래쪽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펠러에 의한 바람, 이 바람의 세기만 약해지고 강해지는 것에 따라서 드론이 떠오르고 가라앉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확장을 시켜 보면은 요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좌회전과 우회전이죠. 좌회전, 우회전. 이 드론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드론이 떠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바람 자체가 드론을 들어 올릴 만큼의 강한 세기의 바람이 올라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드론의 몸체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좌측의 그림, 좌회전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림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A에 장착된 프로펠러는 강하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B에 장착된 프로펠러는 약하게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A에 장착된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바람은 아래쪽으로 나오는 바람과 오른쪽으로 뿜어지는 바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바람이 있을 거고, B의 프로펠러에 의해서 생성되는 바람은 아래쪽으로 나오는 바람과 왼쪽으로 뿜어지는 바람이 생성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A 아래쪽 바람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좌우로 오는 바람만 고려를 했을 때, A에서 생성되는 바람의 세기와 B에서 생성되는 바람의 세기가 같을 때는 아까 전에 상쇄가 되어서 더 이상 이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A에서 생성되는 바람은 세죠. B에서 생성되는 바람은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바람은 강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바람은 약한 상태예요. 그럼 더하고 빼고 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바람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왼쪽에서 바람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드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 힘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A, B 프로펠러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드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전진을 해버리겠죠. A, B에 의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전진을 하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좌측으로 전진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날개에 장착된 프로펠러들, 이 프로펠러가 또다시 이쪽으로 가는 바람을 생성시키고 있죠. 지금 D의 바람의 세기는 강한 반면에 C의 바람의 세기는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CD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 드론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AB에서 합쳐진 바람의 세기와 CD에서 합쳐진 바람의 세기가 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위에 존재하는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래쪽에 존재하는 이쪽 CD에 존재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한 세트에 의해서 생성되는 바람으로 들어오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회전을 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람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은 드론의 프로펠러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케이스, 예를 들어서 A의 바람의 세기와 D의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 B의 바람의 세기와 C의 바람의 세기는
강하게 해버리면 이제 드론이 우회전을 하는 그런 경로를 그리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피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치는 전진과 후진을 하는 거죠. 전진과 후진. 이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A와 B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이 프로펠러는 약하게 C와 D에 해당하는 바람은 강하게 생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떠올라 있는 상태에서 CD에 의해서는 C와 D가 바람의 세기가 같으니까 측면 방향으로는 서로 상쇄되어져 버리고 남는 바람은 이렇게 앞쪽으로 전진을 하도록 뒤쪽으로 바람이 생성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AB에 의한 바람은 뒤쪽으로 후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질 거지만은 CD에 비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CD에 의해서 생성된 바람이 드론을 밀어서 위쪽으로 전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상이 될 거고, 거꾸로 AB를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고 CD를 약하게 회전을 시켜주면 후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바람의 흐름이 생성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롤이죠. 롤은 좌우 이동이에요. 좌우 이동. 좌우 이동 같은 경우에 B와 D를 강하게 A와 C를 약하게 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A, C를 강하게 B, D를 약하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드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하고 기본 원리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스로틀 같은 경우에 상승과 하강이에요. 4개의 날개가 바람의 세기가 모두 균일하기 때문에 드론의 몸체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의 경우에는 보면은 A와 D의 바람의 세기는 강하고 C와 B의 바람의 세기는 약하다.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A와 D가 강하고 A와 D의 바람의 세기가 똑같고 C와 B의 바람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수평이 유지될 거예요. 이 경우에도. 요 좌회전과 우회전에 있어서도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피치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피치. 전진의 경우에는 AB의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 CD의 바람의 세기는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전진하는 드론의 몸통의 수평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AB가 약하기 때문에 앞쪽 부분은 뒤쪽 부분보다 밑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CD의 바람 세기가 강하니까 CD 부분이 좀 더 높이 들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드론은 전진할 때 보면은 앞쪽 부분이 바닥 쪽으로 약간 숙여진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전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후진을 할 때는 어떤가요? 앞쪽 부분이 AB에 해당하는 바람의 세기가 강하고 CD에 해당하는 바람의 세기는 조금 약한 편이죠. 그러면 AB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높이 들어 올려져 있고 CD에 해당하는 부분이 덜 들어져 올려진 이런 수평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진의 경우에는 뒤쪽 부분이 내려간 상태에서 전진할 때는 앞쪽 부분이 내려간 상태에서 전진, 후진할 때는 뒤쪽 부분이 내려간 상태에서 후진, 이런 형상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롤의 경우에 볼까요? 롤은 지금 좌로 이동의 경우에는 BD가 좀 더 세게 올라가 있고 AC는 조금 약하게 올라가 있어요. 결국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왼쪽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지금 가는 방향,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하면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 쪽이 진행하지 않는 반대 방향보다 조금 낮게 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전진의 경우에는 앞쪽이 내려간 상태에서 전진, 후진의 경우에는 뒤쪽이 내려간 상태에서 후진,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내려가는 쪽에서 우측,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이 내려간 상황에서 왼쪽,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조금 기울어져서 아래쪽으로 처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프로펠러 4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드론의 동작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람의 세기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드론의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드론들이 외부의 제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율적인 비행을 해나가는 자율비행 드론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비행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비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목적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자율비행 드론은 이제 자기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가지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경로를 따라서 드론이 날아가면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는 도중에 얼마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비게이션을 만들던 시절에는 이 경로상에서 어떤 건물, 높은 건물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드론이 비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63층짜리 큰 빌딩이 중간에 이 경로상에 하나 생겨났다. 그러면은 이 빌딩이 생겨난 걸 모르고 이 드론이 날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평소에 경로대로 날아가면은 이 드론은 날아가다가 63층짜리 빌딩에 부닥쳐서 바닥에 추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비행 드론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능은 뭐냐? 상황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외부의 환경 변수 같은 것들,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 왔던 것이 센서라고 하는 장치들이죠. 이 센서로부터 다양한 상황값들, 환경값들을 받아들여서 원래 설정된 경로로 날아가야 되지만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센서로부터 그런 상황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경로를 살짝 변경해서 그 상황을 모면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경로로 돌아와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야 자율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센스로부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위치라든가 주변 환경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실시간적으로 이런 환경 인지 모듈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반영해 갖고 경로를 수정을 해서 원래의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경로 계획 모듈에서 제어를 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구현된 드론, 이 드론을 우리는 자율비행 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비행 드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어를 하는 드론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차에는 우리가 로봇과 드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12주차 관련 자료들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